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봉입니다. 아마 지금 한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고, 또 많이 거론된 이름의 외국계 회원 정근사 이름이 모건스탠리일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과연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주체와 또 SK 하이닉스를 파는 주체가 좀 다르지 않을까? 본 내용을 조금 놓고 보면 조금 성격은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약간 그 퍼즐을 맞춰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렛츠고. 자, 일단 어떤 것부터 출발을 할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에서 최근에 좀 특이점이 뭐냐 하면 삼성전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이렇게 참고 분석이라는 건데, 같이 가만히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거 아니죠? 예, 그건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입니다. 그 보시면 8월 말부터 계속 팝니다. 그렇죠? 400만 주, 1000만 주 이렇게 팔아요. 얼마까지 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면 오케이. 어쨌든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조금 500만 주 팔았을 때도 2% 올랐을 때는 상대 쪽에서 조금 누가 많이 샀었거나 할 수 있는데, 확실히 500만 주 이상 팔게 되면 주가는 대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요 특징이 왔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외국인이 많이 쓰니까 제가 오늘 9월 20일자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이제 회원 입체 분석이라는 건데 뭐냐 하면 상위 창구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면 요런 회사들이 이제 골드만삭스 외국계 회원이죠. 메릴린치, 그 다음에 BNP 파리바,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8개 정도만 잡혔는데, 골드만삭스가 보면 15시 31분, 메릴린치가 15시 31분, 그쵸? BNP 파리바가 15시 31분. 그러면 대부분이 시장에 충격을 덜 주는 장중에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일단 장중에 나오는 물량이 있고, 시간이 맞출 때쯤 나왔다는 말은 시간의 대량 매매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보통은 바스켓 매매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한번 먼저 추정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제 사는 친구도 UBS 창구가 조금 잡히면서 이렇게 나와 있고, KB 같은 경우는 보면 장중에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제 외국계 국내 정권사 창구니까, 특징은 뭐냐면 외국계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을 이렇게 200만 주, 160만 주 줄이고 있다는데, 장중 충격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시간에도 팔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제가 오늘 조금 특이한 증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드만삭스인데, 실제적으로 골드만삭스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그럼 요런 또 화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HTS에는 거래원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거래원이 뭐냐 하면 이제 회원사 증권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코드가 있는데, 골드만 한번 쭉 가보면 메릴린치도 있을, 모건스탠리도 있을 거고, 골드만이 어디 있을까요? 영상을 찍기 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 갔죠? 예, 이게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군요. 자,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지금 날짜 기준으로 다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20일 날 봐도 가장 많이 판 건 삼성전자, 하루 전날 봐도 19일도 가장 많이 판 거는 삼성전자, 마이너스죠. 예, 그리고 우리가 13일도 가장 많이 판 거는 삼성전자. 그러네. 실제적으로 골드만삭스를 통한 삼성전자 매도가 가장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입체별로 해봤는데, 날짜별로 보면 200만 주, 700만 주, 80만 주, 380만 주.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가 모건 스탠리의 삼성전자 매도 보고서였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외국계 삼성전자에 대한 창구는 대부분이 골드만 창구가 여타 메릴리치 창구라든지 UBS 창구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과연 어떤 관점에서 매도가 나올 걸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가보시죠. 최근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매매가 있는데, 시장에 어떤 게 좀 있었냐 하면, 프로그램 매매라는 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선물 옵션과 연계된 우리가 속칭 말해서 차익 매물이라는 게 하나 있고, 하나가 비차익인데, 아까처럼 동시효과에, 쉽게 말해서 선물 옵션 만기가 아닌데도 동시효과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이 비차익 거래가 조금 많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8월달 이후부터 비차익은 뭐냐 하면 바스켓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까 지금 골드만 창구 같은 거 차익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과 연계되는 수급입니다. 근데 시장에 느껴지는 파워는 차익보다는 비차익이 더 강합니다.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거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냐 하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차익 그렇게 나쁜데도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거는 선물이 주식을 왜곡하는 우리가 속칭 뭐 외도독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주식이 선물을 이끌어버리기 때문에 선물시장 투자가분들은 이 피차익 프로그램의 매도 강도에는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사실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정리해드리면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 창구를 통해서 나오는 뭐 반도체 업황 그건 잘 모르겠어요. 추세적으로 메릴리키 모건 스탠리의 아까 봤던 모건 스탠리의 매도 리포트는 물론 8월 초순에 IT 피커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쉬는 9월 15일 날 조금 더 하이닉스에 집중됐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는 전체 테크주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관점이고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됐던 모건 스탠리의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 자체는 오히려 또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은 다른 관점에서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는 출발은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서 CLS의 보고서처럼 이런 9월 6일자 데이터인데 CLS의 보고서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앞으로 조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주가를 목표 주가를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다운사이징 하면서 그쵸? 12만원, 11만원에서 11만원, 10만원, 만원 정도 내리면서 3분기의 컨센서스, 실적의 추정치를 25% 정도를, 폴숏, 다운사이징 하면서 나왔던 요 이슈. 이건 9월 초순의 이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로 CLS의 보고서 영향에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CLS 창구에서 압도적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때린 건 없었어요. 예,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걸 보시면 요 이제 요 하이닉스인데 CLS에는 긍격적으로 리포트는 저렇게 썼지만은 삼성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 쪽으로 그렇게 세게 때린 건 없습니다. 지금도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결정 골드만이 가장 핵심적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최근에 이제 결정을 때린 게 모건 스탠리잖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도 보면 그동안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대량의 매도가 나올 당시에는 별로 변형이 없었다가 9월 그러니까 설날 전에 한번 80만 주 때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온 날은 뭐죠? 9월 15일. 이게 여러분처럼 퍼즐을 맞춰가네요. 매도 리포트가 나온 날은 9월 15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매도가 있었고 본격적인 매도가 나온 130만 주. 근데 전체 영향력은 작다. 뭐 되게 복잡하게 저도 해석이 되네요. 그럼 뭐 이걸 좀 어려운 이야기를 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영상이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늘어지면 안 되니까 원래로 돌아가게 되면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지금 잠깐 속보지만은 뭐 선행매매 나오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거는 오늘 영상의 내용처럼 바로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은 내용은 둘 다 동일하게 CLS의 보고서나 얼마 전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처럼 반도체 피크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 맞겠지만은 주가를 파는 매도 세력의 파워는 다르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전체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매매 중에서 바스켓으로 줄이는 아주 기계적인 매매가 좀 있고 그래서 비중을 줄이는 속도가 언제 돌아서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의 자금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란 선이 이제 외국인과 삼성전자의 주가의 궤적인데 그거는 아마 제 생각을 통해서는 보게 되면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본 대로 골드만 창구를 통한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진정되는 것 자체가 외국인 수급에서는 조금 진정될 것 같다. 저는 한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 근데 골드만하고 메릴리 시장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혹시나 장중에 우리가 주식을 보다 보면 이렇게 HTS에는 하단에 상위 한 6개 창구에 수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다가 제 생각으로 골드만과 메릴린치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멈출 때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좀 멈출 것 같고 또 거꾸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번에 모건 스탠리처럼 매도를 한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임팩트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슨 관점이냐? 어제 영상에도 조금 마찬가지로 두 섹터의 흐름 자체가 한편으로는 조금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IT 피크론 반도체 매매에 대한 피크론은 둘 다 동일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회복되는 속도 면에서는 바스켓으로 비차익에 대한 프로그램이 높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무거울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럼 삼성전자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의 매도 창구가 감소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말한 수급 창구 분석의 투자 포인트. 두 번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갑자기 모건 스탠리의 매도 창구 물량이 적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오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는 가장 이상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둔화되는 게 반등의 속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영상이 어떻게 들렸는지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두 종목에 대한 수급의 파워를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분석해보는 회원 입체 분석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한번 배워보는 좋은 시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